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하는 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생이입니다. 네, 오늘 방금 전에 주방에서 파를 자르고 왔어요. 저번에 파 이야기도 했는데 파를 자를 때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눈이 매워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편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물안경을 끼고 하면은 안 맵게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고 그리고 씁니다.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맵지 않게 잘, 잘 썰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편생 이야기 주제는 캡슐 커피. 캡슐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캡슐 커피 머신을 산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전부터 사면은 좋겠다, 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샀죠. 결국에는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는데, 사신 분들 중에서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 집에 있을 시간이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커피를 아침에 아침에 모닝 커피를 드시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모닝 커피가 아니고 저녁에 커피를 마시겠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효용을 보기가 쉽지 않은 기계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의 카페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커피를 안 드시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다 저녁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게 그 점이 있어요. 캡슐 커피 머신을 사려면 모닝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평일 아침에 모닝 커피로 잘 내려 먹고 있습니다. 모닝 커피 아니고는 마실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와이프는 잘 먹겠죠. 네, 낮에 집에 있으니까 네, 잘 먹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침에 못 먹으면은 오후, 저녁까지 퇴근하기 전까지는 집에 없으니까 어차피 캡슐 커피를 못 먹어요. 뭐 집에 있어야 먹든지 말든지 하죠. 그리고 나서 퇴근해서 오면은 저녁이 지나고 밥 먹을 시간인데 밥 먹고 커피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면은 해결책이 있긴 있어요. 그 디카페인을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캡슐 커피를 먹어보니까 디카페인도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디카페인 음료 하면은 좀 진한 보리차와 커피의 중간 정도의 그런 뭐랄까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맛이 있어지지 않았나 하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이제 와이프 친구들 집들이를 한 차례 했는데 저도 집들이를 해야 되는데, 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참 이제 평소에 그렇게 막 먼저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네, 그러네요. 그래도 연락을 하면은, 만나면은 반갑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인데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와이프 친구들이 왔는데, 디카페인을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커피를 카페인 때문에 안 마시는 분들은 이제 디카페인을 주면은 좋아하고, 또 저녁에 먹어도 디카페인 먹어도 괜찮고. 근데 그 친구들이 디카페인을 먹었는데도 맛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맛이 괜찮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다음엔 디카페인을 좀 많이 사두면은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일단 시험 삼아서 몇 개만 먹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죠. 커피가 몰랐는데 캡슐 커피를 먹어보니까 그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강도가 좀 진한 맛이 있고 좀 덜 진한 맛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쓴맛의 강도도 차이가 있고
주로 있는 게 강도, 쓴맛, 산미, 그리고 뭐더라? 하여튼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제 취향에는 곡물 향이 좀 대중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곡물 향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커피 중에 블루토라는 게 베스트셀러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먹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보통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이제 캡슐 모양 예쁜 거 뭐 이렇게 골라서 먹는다고 들었는데 아니까 보이더라고요. 아니까 이거랑 다르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뽑아 먹어보다 보니까 이 맛이랑 그 맛이랑 좀 다르고 그렇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매일 뽑아 먹지 않고서는 뭐 잘 모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커피 맛에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냥 대충 뽑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거기다가 물을 타면은 아메리카노 되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셨다면은 그렇게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드셔도 되고 혹은 반대로 이제 블랙커피 타시던 분들은 에스프레소와 물의 비율을 알면은 그냥 물을 그만큼 덜 타면 에스프레소가 되는 거니까 집에 있는 이제 알커피로도 에스프레소의 역할을 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캡슐 커피 있기 전에도 알커피 그 블랙들을 이제 좀 매우 진하게 탄 다음에 거기다가 우유 데운 다음에 넣어서 이 정도면 라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라떼를 만들어 먹은 적도 있었죠. 거기다가 카라멜 시럽까지 얹었으면은 뭐 비슷하게 맛이 났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카라멜 시럽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카라멜 시럽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면서 우유 거품기도 같이 샀거든요. 캡슐 커피를 사면서 캡슐 커피 머신을 사면서 그랬기 때문에 캡슐 커피 머신에다가 우유 거품기에다가 그래다가 카라멜 시럽도 하고 해서 라떼 그리고 마키아또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한 번씩 만들어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물론 뭐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거는 역시나 아메리카노. 네, 에스프레소에 물 탄 거요. 역시나 그 캡슐 커피 머신은 커피 마니아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 이제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에스프레소 버튼은 다 있을 거고 그리고 룽고 버튼이 있더라고요. 룽고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에스프레소랑 다른 점이 더 많은 물로 오래 추출을 하면 그게 룽고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메리카노급으로 만들어 먹으면은 역시나 물에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큰 차이 뭐 이제 커피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제 차이를 느끼겠지만 그냥 아침에 커피 마시는 게 좋아서 캡슐 커피를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못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긴 하네요. 그래도 기왕이면은 뭐 여러 가지 샘플팩 같은 거 있으면은 먹어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걸로 마시면 좋겠죠. 은근히 커피 체인점도 체인점마다 조금씩 맛이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동네 작은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조금씩 다른 게 느껴져요. 예전에 어떤 그 홍대에 있는 어떤 카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른 카페를 갔었는데 스타벅스랑 커피 맛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집에 있는 맥심하고는 엄청 다르죠. 어디에선가 들었었는데 스타벅스가 대기업이기도 해가지고 스타벅스나 뭐 이제 다른 커피 기업들도 있겠지만 스타벅스가 제일 유명해서 스타벅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세계에 있는 커피 원두 중에 좋은 커피 원두를 다 쓸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이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우리만 생각해봐도 농사 짓는 분들이 대기업에 한 번에 납품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간편하기도 하고 뒤처리도 잘 해줄 거고, 그리고 잘 안 해주면은 또 뒤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뭐 좀 안 좋긴 할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더 잘 쳐줄라나?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가격을 잘 쳐주는지 아닌지는 제가 그쪽 관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기업이니까,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이니까, 네, 좀 커피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작은 카페 이제 사장님들이 아쉬워하는 소리가, 스타벅스가 좋은 원두를 다 쓸어가서 그 원두 자체의 향을 살리지 못하고 다 똑같은 맛이 나게 볶아버린다 라고 했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진실이라면은 조금 아깝긴 할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가 가장 대중적인 커피 맛으로 내고 있는 거니까, 물론 스타벅스가 사람들을 그 커피 맛으로 길들였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그게 커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맛있고 잘 먹으면 되는 거죠. 하여튼지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커피 맛이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커피가 모닝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 커피를 한 잔을 안 타먹게 되더라고요. 캡슐 커피를 마시면 상당히 괜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아침에 대충 이제 프렌치 토스트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캡슐 커피라고 해봤자, 네, 컵 놓고 버튼 누르면은 에스프레소가 나오는데, 일단 물을 채우고 컵을 올려놓고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예열되는 시간이 있어서 커피 머신이 좀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빵을 꺼내고 계란을 꺼내놓고 계란을 톡톡 쳐가지고 계란을 풀고 있어요. 한 그때쯤 되면은 나올걸요? 예열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계란을 에다가 빵을 묻히고, 버터도 미리 꺼내놔야 되는구나. 버터를 프라이팬에 탁 하나 던져주고 좀 녹으면은, 순서를 다시 후라이팬에 버터부터 놔야 될 것 같아요. 컵 갖다 놓고 후라이팬에 버터 녹이다가 계란 까서 휘적휘적 해놓고 계란 풀어놓고 빵 토스트를 거기다가 적셔가지고 위에 올리고, 두 개를 다 같이 올려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같이 올려요. 버터 깔고 계란물을 묻힌 거를 딱 해서 그대로 하나 둘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커피를 눌러요. 커피를 누르고 저는 중불로 주로 하는데, 중불로 해서 토스트를 익히고 있으면은 커피가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저는 그 자체로만은 좀 진하기 때문에 캡슐 커피를 빼고 룸고 버튼을 한번 더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막 나온 커피 뜨겁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식혀 먹는다고 그냥 물을 붓는데, 사실 뭐 이제 전기 주전자에다가 물 채워 넣는 거 그리 뭐 바쁘진 않은 일이고 해서 전기 주전자에 물을 채워 있던 거를 부어서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저는 그냥 물을 붓습니다. 물 부어놓고, 그리고 이제 토스트는 이제 접시에다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번 뒤집어가지고 물론 반대쪽도 버터 남은 걸 살짝 묻혀야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설탕을 뿌려도 맛있는데, 저는 요즘 집에 잼이 있어서 잼을 바릅니다. 잼을 발라서 반으로 접어요. 그런 다음에 칼이나 가위로, 저 혼자 먹을 때는 그냥 크게 큼직하게 잘라서 먹는데, 와이프 주고 할 때는 가위로 이제 9등분, 9등분을 그러니까 하나당 이제 9등분 하니까 18개가 나오겠네요. 18개로 나눠서 그래서 커피와 함께 갖다 줬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프렌치 토스트를 해도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어 먹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요리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요리가 취미가 된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은 거는 알아서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캡슐 커피가 참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커피로 방향제 쓰기도 하잖아요. 커피콩 이제 엮어서. 카페에서 드립 내리고 남은 그 커피 가루를 방향제로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해본 적이 있죠. 캡슐 커피를 까면은 커피가 나옵니다. 커피 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그 커피 가루를 방향제로 써볼까 하고 따로 빼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느낀 점은 말려서 써야겠다. 말려서 써야지 이게 좀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 그냥 쓰기는 무리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시 모아놨습니다. 아, 캡슐 커피 머신을 맞아요. 이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기계 한 대에다가 우유 거품기 나오는 게 있고 같이 붙어있는 올인원 모델이 있고 이제 우유 거품기 따로 캡슐 커피 머신 따로 그렇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올인원 모델을 살라니까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리뷰를 찾아봐도 그렇고 우유 거품이 조금 이제 좀 불균일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유 거품기가 따로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우유 거품이 균일하게 나온다. 더 이제 거품이 쫀쫀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기왕 먹는 거 이제 별로 시간적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유 거품기를 따로 샀는데 일단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유 거품을 내려면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유 거품기에다가 우유를 넣고 버튼을 누른다. 네, 물론 표시선까지. 그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여기에 넣거나 저기에 넣거나. 단지 다른 점은 우유 거품기에서 따로 커피에다가 이제 커피로 이제 붓고 남은 거품은 이제 숟가락이나 뭐 나무 숟가락 써야 이제 안 긁히고 좋겠죠. 쇠 숟가락을 써도 되는 거는 같은데 기왕이면 실리콘이나 나무로. 네, 그래서 긁어내면은 됩니다. 그 우유를 붓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그 손가락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거 은근히 번거로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인원 모델을 사도 되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어요. 커피 머신, 캡슐 커피가 가격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싼 데는 아메리카노가 1,500원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근데 캡슐 커피 머신이 몇십만 원 하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치고 15만 원, 20만 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신다. 캡슐 커피가 700원? 800원 하는 것 같아요. 캡슐이. 그러면 한 잔에 800원. 아메리카노 싼 데서 사는 거는 이제 1,500원 하면은 한 잔에 한 700원, 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800원 모아서 20만 원 하려면은 3, 8, 3, 24, 2,400원, 24,000원, 300번, 300번 정도 뽑아 먹으면은 한 24만 원짜리 커피 머신이 본전을 뽑네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으니 뭐 커피 마니아라면 또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300일 1년 동안 모닝커피 뽑아 먹으면은 본전 되겠네요. 1년 동안 모닝커피 뽑아 마실 분. 저 같은 경우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먹는 게 아니니까. 둘이서 먹으면은 150일, 셋이서 먹으면은 100일 정도까지 줄어드나요? 뭐 그 정도 잘 쓰면은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는 정도
커피 애호가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피 카페에 가는 이유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공간이 좀 분리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랑 별개로 카페는 가게 된다. 물론 카페를 가는 게 커피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위 장소 때문에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좋은 카페, 디자인이 예쁜 카페를 가고 싶죠. 인테리어 좋은 카페. 그런 카페를 간다면은 상당히 가볼 만한 또 일이 아닌가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가보려는 카페에 생각해놓은 데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 지금 요즘에는 딱히 시간이 안 나서 못 가고 있는 거지 싶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아까 캡슐 커피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캡슐 커피가 아까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마트에서 파는 알커피 정도도 충분하다 하는 분들은 사실 뭐 1년이건 2년이건 나는 그게 제일 싸다. 맥심 커피를 사겠다. 그런 혹은 네스카페 그 알커피를 사겠다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카누를 먹겠다. 카누가 한 스틱당 200원 정도 하나요? 옛날에 계산해 봤을 때 200원 정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200원 정도면은 네, 상당히 괜찮은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싶으면은 사실 카누 마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도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만족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캡슐 넣고 아메리카노를 빼는 게 그 카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해요. 카누는 열어서 뜯어서 넣고 뜨거운 물 끓여서 넣고 휘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 주전자 대신에 전기 주전자에 물 넣는 거랑 캡슐 커피 머신에 물 넣는 거랑 노동력이 비슷해요. 그리고 버튼 누르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젓는 과정이 생략이 되네요. 젓는 과정이랑 어, 젓는 과정. 네, 그게 좀 생략이 되는 것 같아요. 젓고 붓는 과정, 붓는 것까지 커피 머신은 자동으로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캡슐 커피 머신이 조금,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편하다. 네, 사용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경제적인 거는 네, 알커피가 최고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상당히 간편하기도 하고 그것도 있다. 알커피를 먹으면은 숟가락으로 떠서 넣는 과정도 있어요. 그게 은근히 소소한데 그 소소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음, 어쨌든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종류별로 느끼면서 맛있게 먹기엔 좋습니다. 약간씩 향이 다른 것도 나름의 묘미랄까요? 예전에 그 평양냉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평양냉면 애호가들 많으시죠? 뭐야 OTT에서 봤던 것 같은데 냉면 랩소디인가? 하여튼 성시경 씨랑 백종원 님이었나? 하여튼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평양냉면에 대해서 이제 투어를 하고 이제 먹어보고 하는 건데 했던 것 같은데 어, 평양냉면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 냉면을 먹고 맛을 음미를 하고 찾아봐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랑 이제 캡슐 커피 하루하루 다른 거를 먹는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평양냉면을 사실 저는 많이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 자주 먹어보지도 않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정도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나름 홈카페를 만들어봤고 재미있게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는 카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맛도 있고, 음, 그 알커피가 가장 경제적이긴 한데, 거기는 맛있는 커피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저렴한 커피점들 요즘 많은데, 거기서 사 먹는 거, 그건 편하죠. 편한데, 나름 편하긴 해요. 음,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캡슐 커피 머신은 조금 더 이제 집에서 타 먹는 거 기준으로는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풋난다.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사서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잘 뽑아 먹고 있으므로 크게 불만은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캡슐 커피로는 할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네, 30분을 오늘은 못 채우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캡슐 커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버터 이야기 나왔을 때 가염 버터랑 무가염 버터랑 이제 알아본 것도 있는데 그 이야기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역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예요. 이것저것 알 수 없는 것들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보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 홍보를 할 생각은 딱히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저는 잘 쓰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쓰려면은 이런저런 기준들이 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자기 의견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는 분들은, 저놈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